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노동계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노총이 불참하면서 이번 만남을 통해서 기대됐던 노동계 사회적 대화 복원이 요원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메이데이의 유재원 변호사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문 대통령의 첫 노동계 대표 회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행부터 쉽지가 않았다고요? 예, 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노총,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 인사들을 청와대로 초대하면서 의견 수렴을 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네. 알려진 대로 한국노총의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수가 참석을 했고, 민주노총의 경우에는 영화산업노조를 제외한 나머지 노조 지도부가 전원 불참하는 것이 있었고요. 네. 어제 그 성과에 대해서는 지금 의견들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민주노총이 불참을 하면서 반쪽짜리 회동이 됐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민주노총이 이 불참을 하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표면적으로는 노총의 그 체계와 질서를 훼손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서 청와대가 그 개별적인 그 산별 노조와 그 사업적 노조까지 이제 직접 접촉하려 했다는 그런 것이 노총에서 좀 기분을 좋지 않게 했고, 또 하나는 네. 노사정위의 그 구성원들이 또 같이 배석을 한다는 부분을 또 반대를 했는데, 사실 속내는 지금 여당이 추진하려는 것은 상당히 법안에 뒷받침이 있어야 되고, 네. 그 법안을 하기 위해서는 그 노동계 의견을 분명히 들어야 되는데, 그에 대해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 이런 속내를 내비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민주노총의 불참에 대해서 어떤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일단 주재자인 그 대통령과 청와대 입장은 아쉽지만 다음 기회를 또 가지겠다, 이런 약간 유보적인 입장을 두었는데, 네. 이미 정치권에서는 분석이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민주노총이 다음 달에 이제 그 지도부를 다시금 선출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고, 네. 정치적인 지금 상황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그런 면에서 기강다지기라는 측면이 있고, 다만 그 여론에서는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그 기존 정부와 다르게 최초로 노동계 인사들을 불러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네. 여기에 불참한 건 좀 무리수가 아니겠는가. 특히나 그 어떤 협상에 있어서는 부인하는 것은 부재보다도 낫다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재, 그러니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부담을 좀 가지게 됐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과 첫 노동계 만찬이었던 만큼 그래도 참석을 하는 게 더 좋지 않았겠느냐라는 여론이 더 많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만남을 통해서 사회적 노동계와의 사회적 대화가 복원이 되는 것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일단 그 기존에 우리나라는 IMF 시절 이후에 노동계가 큰 변혁을 가지면서 김대중 정부가 노사정위를 굉장히 잘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하고, 또 미래적으로는 독일의 그 슈레더의 그 하르츠 개혁 같은 그런 노사정이 같이 움직이는 그런 개혁 체제를 지금 하고자 하는데, 지금 노측을 대표하는 그 노총, 양대 노총 중에서 또 하나가 지금 바퀴가 빠져버린 상황이라서 네. 앞으로 좀 쉽지는 않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노동계라고 해서 노총이 다 전부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고, 그중에서 또 민주노총이 하는 포션들이 또 작다는 부분을 분명히 국민들도 인지를 해야 되고, 또 알고 지금 여론이 그런 쪽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 만찬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를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노동시간 단축이라든지 일자리 나누기 같은 노동 현안에 대해서 어떤 논의가 오갔습니까? 네, 사실 민주노총이 이번에 그 논의를 거부한 이유는 굉장히 그 참여자 수가 많기 때문에 논의가 집중할 수 없다, 이런 표현이었는데, 네. 의외로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게 되니까 논의가 굉장히 풍부했습니다. 한국노총은 기본적으로 기존에 했던 그 노사정 협의체를 대통령 주재하겠다는 그런 제안도 했었고요. 또 과로사 근절, 그리고 근로시간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타워크레인이나 건설 근로자들이 이 산재를 겪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를 원했고, 네. 김재용 위원장은 확실히 그 노사정위의 주제를 이제 대통령에게 직접 요구할 정도로 굉장히 기대가 컸고요. 기타 노총에서는 ILO 협약 비준, 그리고 네. 근로시간 단축, 타임오프제 개선, 특고의 근로자성 문제, 이런 부분도 얘기했습니다. 특히 재미있었던 건 세부 네. 주제에 관한 부분이었는데요. 네. 현장에서 올라오신 국회 환경미화원 노조, 그리고 영화산업노조, 이런 분들이 다 오시면서 각각 의견을 냈던 것이 있고, 특히 그 허건 금융노조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네. 그 금융기관의 과다 경쟁, 그리고 근로조건 악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금융개혁에 대해서도 화두로 주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얘기가 오갔던 만큼 좀 변화가 빨리 생겼으면 좋겠다, 네, 라는 생각도 듭니다.
계속해서 정부가 노동 정책들을 내놓고 있거든요. 이 정부가 제시한 노동 정책 로드맵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어제의 그 토론 외에도 로드맵은 이미 밝혀진 바가 있고요. 네. 현재 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있는 200여 개의 그런 법률에 많은 부분이 녹여져 있습니다. 다만 지금 구슬이 꿰지 못한 상태이고 네. 이런 부분은 이제 근로기준법, 고용보호법, 산재보험법, 기간제법, 파견법, 노조법 관련한 이런 법원에 다 법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부는 특히 사내 하도급 문제, 특수고용 근로자 문제, 그리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부분, 그리고 장시간 노동 문제, 그리고 청년 일자리 문제 이런 부분에 굉장히 집중을 할 것 같고요. 네. 이런 부분은 노사정의 협의 부분 그리고 기존에 발표한 일자리 로드맵 부분과 같이 바퀴가 연달아서 갈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법률사무소 메이데이의 유재원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